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이 검찰의 잘못된 기소, 이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로 첫 번째 기소가 있었던 날 기억나시죠? 바로 이 청문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던 날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 했었던 내용이 들어있는 공소장을 슬그머니 바꿉니다. 조사를 해보니 첫 번째 기소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검찰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소가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자, 기소 내용이 바뀌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소장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변경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보수 시민 단체, 유령 단체로 보이는 이 보수 시민 단체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판사를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윤춘장 검찰은 이 판사의 수사팀을 꾸려버려요. 자, 이랬던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하나의 표창장을 두고 재판이 두 개가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뀐 공소장으로 또다시 기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기소한 것을 치우면 되는데 검찰이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 치우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들통나는 게 싫겠죠. 네.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하나의 표창장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이거 이중 기소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윤춘장의 검찰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된 표창장은 하나인데 재판이 두 개가 열리고 있어요. 둘 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재판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바뀐 공소장으로도 무죄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해서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렇게 첫 번째 공소장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학교에서 총장 직인 도장을 직접 찍었다는 거예요. 날인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공소장에는 있는데, 두 번째 바뀐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 교수가 딸 조모 씨와 공모해서 공범이 이 정 교수의 딸로 확정됩니다. 2013년 6월경 거주지에서, 자,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해서 2013년 6월 거주지, 그러니까 방배동 그 자택, 거기에서 컴퓨터로 총장 직인을 합성했다, 날인했다와 합성했다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성명불상자에서 딸로 공범자가 바뀌었고요. 날짜 일시도 바뀝니다.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그리고 장소도 동양대에서 거주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날인한 것과 합성한 것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그래서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거예요. 하나의 표창장 두 개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존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 새로운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사실상 검찰이 공소 취소 의사를 표했으니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 신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이전 공소 사실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새 공소 사실로 다퉜을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 사실에 동일성이 있어도 기존 사실을 지우고 새 사실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이다. 스스로 공소장 변경 전후 범행이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기존 공소를 유지하는 건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경된 공소 사실이 기본 사실과 동일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 내용도 일시 등을 구체한 것이지 기존 사실을 철회한 건 아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으나 재판부에서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제기한 검찰의 이중 기소, 공소권 남용 부분에 적절한 지적이다라면서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사건이 애초에 심리될 게 아닌데 공소를 유지해서 왜 재판을 하는지, 검찰 스스로 위조한 표창장은 한 개라고 하는데 2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위조된 표창장이 하나면 하나의 재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대놓고 재판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재판부는 증인 증거조사 이후 이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소장 변경 신청 자체로 공소 취소 의사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당장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 변호인단이 얘기한 공소 기각을 결정해 달라라는 그 주문에는 그렇게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한 공소인지 보기 위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검찰이 준비한 증거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 교수 측의 변호인단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죠. 대대적으로 엄프를 했었는데요.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변호인단의 이야기예요.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변론조차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뭔지 좀 더 들여다보니까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 교수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정 교수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변론하면 된다. 그런데 입시비리 사건은 어머니가 자식의 일을 대신 변호하고 있다. 자식의 일이니까 정 교수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가 한 일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변론을 하기가 용이하나 입시비리 관련돼서는 정 교수가 직접 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엄마니까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걸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창장 위조 이외에 입시비리 관련된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때문에 변론하기조차도 어렵다. 한마디로 검찰의 이번 기소에 무리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 증거, 이 총장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집무실 컴퓨터가 아니라 동양대 조교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정 교수가 위조했는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과연 그렇게 수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변호인단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정너 아니냐. 정 교수가 범인이다라고 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 자, 이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 집무실에서 있는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휴게실 컴퓨터, 조교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또 조교 휴게실 컴퓨터에서 이 증거 파일들이 나왔는데 이 바뀐 공소장은 어떻게 돼 있죠? 집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조교 휴게실 컴퓨터에서 이 증거 파일들이 나왔는데 그때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있지 않았어요. 자, 일시와 장소가 맞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바뀐 공소장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그 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위조를 했다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 증거 총장 직인 파일은 동양대 조교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허접한 공소장입니까? 이미 벌써 알리바이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표창장 위조는 100%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 두 번째 공소장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하고도 이렇게 엉터리 공소장을 만들고 재판으로 가는 이 검찰의 뻔뻔함이 참 가증스럽습니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요. 정 교수 측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업무 방해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대 의전원은 조민장이 불합격했어요. 죄가 될 수 있나요? 모든 서류에 허위가 있으면 다 위계 공무 집행 방해인지 그게 맞는 법 적용인지 의문이다. 업무 방해 혐의를 과잉 적용한 거죠. 자, 검찰은 또 어떤 걸 적용을 했죠?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온라인 시험 대리 본 거 이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업무 방해 혐의로 집어넣었어요. 대한민국 검찰은 외국에 있는 대학의 업무 방해까지도 신경 써주고 있다. 이게 뭡니까? 자, 그리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출석은 했는데 며칠밖에 안 갔다. 어디 갔는데 열심히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해요. 학생지도 선생님이 왜 너 열심히 안 하느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그걸 부모인 정경심 교수에게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인 것 같지만 범죄 행위가 아닌 정상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 교수가 당시 경제 책임자로 일정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돈을 거래한 것이다. 배우자가 공직자가 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주식을 매각하고 사모펀드를 하면서 선물을 배웠다는 게 과장돼서 이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서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과 공모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 교수가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했어야 한다. 조 씨의 채무 관계를 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 검찰의 엉성한 수사와 엉터리 기소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유는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인턴 확인서가 뭐길래 이렇게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윤춘장의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턴 확인서 왜 가짜로 발급해줬냐? 그런데 이 최강욱 비서관은 법무법인에 재직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왔었고 서류 정리, 영어 번역 이런 일을 도와서 인턴 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은 아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소합니다. 인턴 확인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턴 확인서로 대학을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인턴 확인서 하나로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할 일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검찰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추다르크 윤춘장 라인 싹 다 갈아치워버렸죠. 2차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정말 한두 명 남겨놓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부산지청, 여주지청으로 싹 다 보내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권에 대한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자천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징계성 인사 조치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징계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거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답니다. 그러나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런 일을 도와줘서 내가 인턴 증명서를 확인서를 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랍니다. 뭐 때문에 본인이 해줬다는데 뭐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을 거죠? 방법이 있나요?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인턴 확인서를 써준 본인이
직접 와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에 CCTV라도 다 뒤져볼 건가요? 남아 있을까요? 뭐 어떤 증거가 있길래 기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소권을 가지고 괴롭히기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우리 돈 잘 크고 있죠? 조범동 무럭무럭 자라요. 이런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투자한 사람이 우리 돈 잘 크고 있죠라고 물어보는 게 죄입니까? 사모펀드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냐 물어보는 게 죄예요? 이걸 마치 범죄인 것처럼 다루는 이 언론, 이것도 뭐겠습니까? 검찰발이에요. 검찰발 받아쓰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범동은 까지고 있어도 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의 투자받은 돈, 그리고 빌린 돈,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빌린 돈들 다 있다라고 지금 다 밝혀진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물어보는 게 죄다. 마치 죄인 것처럼. 죄가 아니잖아요. 내 돈 집어넣어놓고 수익이 잘 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돈을 집어넣고 투자했으니까 잘 크고 있죠? 라고 물어보지 실소유주면 물어보겠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면서요. 왜 물어보냐고요, 실소유주가. 자,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거를 또 검찰이 흘립니다. 우리 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죠? 이게 뭡니까? 카톡 내용을 흘려요. 그 조범종이 무럭무럭 잘 자라요 라고 얘기한 거를 언론이 보도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이 투자하는 돈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걸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 투자한 돈의 출처는 확실한가 봅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아요. 그런데 왜 투자했네요.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윤춘장 검찰입니다. 이제 바뀝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설날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춘장의 오른팔 왼팔 다 날라갔습니다. 딱 2명 남았는데요. 나머지 다 좌천식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들을 위로 승진을 시켰느냐? 공판 중심으로 일하던 검사들, 묵묵하게 일하던 검사들을 다 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 있잖아요. 재판 준비를 하고 증거가 확실할 때 기소를 하고, 그런 검사들, 줄서기 하는 검사들이 아닌 일선에서 묵묵하게 일하던 검사들을 다 승진시킨 겁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인사 발탁, 승진시키는 기준도 아주 명쾌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검찰 조직은 이렇게 해야 승진하는구나, 확실한 아주 좋은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준비하고 증거 모으고 공판 위주로 일하는 검사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서기하고 이상한 기소권 수사권 남용해서 정치적인 수사하고 이런 사람들만 승승장구했었거든요.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는 바보 취급당하던 것이 기존의 검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은 그렇게 묵묵하게 일하던 분들을 다 발탁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번 인사조치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추미애 장관님 설날 선물 너무 잘 받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이 윤춘장 검찰들의 허접한 수사와 공소장, 참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 추미애 장관님 덕분에 이 화가 조금 풀리네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호주를 갑니다. 호주에 저희 처가 쪽이 언니들이 이민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올 예정입니다. 호주에 불이 많이 나서 어떻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있는데 직접 가서 제가 촬영할 수 있으면 그런 호주의 그런 상황들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시사건건은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업로드 하려고 해요.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